아, 네, 안녕하세요. 토사입니다. 시간이 꽤 늦었네요. 예,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저히 저도 이제 머리가 아파서 고민을 이제 못하겠고, 배당의 흐름 계속 보면서, 예, 혹시나 내가 놓친 부분 없나 이런 식으로 많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결정을 내려서 이미 구매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은 빨리 드리고, 좀 이따가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아스날 대 썬더랜드입니다. 이 경기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1번부터 8번 제공해드리고 9번부터 14번은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부분으로 또 이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1번 아스날 대 썬더랜드인데 이게 이제 1등 투표율입니다. 제가 항상 언급드리는 부분은 상위 4개의 투표율 중에서 이변은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네 경기가 지금 아스날 경기, 첼시 경기, 그리고 AT 마드리드 경기, 레알 마드리드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 중에 이변을 꼭 찾아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볼 거고요. 근데 이제 아스날이 1등 투표율인데, 이게 이제 이 14경기 중에서 배당이 가장 낮게 책정받은 경기죠. 예, 근데 이제 아스날이 워낙 잘하기도 하고, 또 홈에서 지금 현재, 거의 뭐, 전 유럽에서 가장 폼이 좋은 팀 중 하나고, 근데 반대로 썬더랜드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은 팀이니까 이 경기는 이제 무승부까지도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 경기였어요. 근데 썬더랜드의 배당 10.5까지 책정 받은 상태고 그래서 너무 높다고 판단을 했고요. 무승부도 4.70이면 조금 많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내 생각에는 아스날의 승으로 가는 게 맞겠다.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변이면 어떡하지? 근데 1번, 2번, 3번 통과하기 매우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기에 함정이 있나 하고 엄청 고민을 했는데도 그냥 이거는 아스날 승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을 이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기는 무난하게 아스날 승으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머스 대 아스톤 빌라입니다. 이 경기는 이제 순위는 좀 차이가 나 보입니다. 2단계 차이가 9단계 차이가 나고 근데 아스톤 빌라가 지금 원래 이제 초반에 보여주던 그 아스톤 빌라가 아닌 게 물론 최근에 흐름이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핵심 멤버들이, 특히 이제 미드 3인방이, 부상으로 나가 떨어져 있는 바람에, 맥긴, 카마라, 그리고 유리 틸레만스, 이렇게 이제 나가져 있어서, 이제 미드필더 진이 굉장히 공백이 많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아스톤 빌라가 굉장히 이제 불리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본머스도, 부상자가 좀 있더라고요. 뭐 타베르니 선수도 못 나오고 아담스, 브룩스, 클루이베르트 뭐 이렇게 못 나와요. 그래서 근데 타격은 아무래도 아스톤 빌라가 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그런 점을 봤을 때 이 아스톤 빌라의 지금 현재 46%가 솔직히 좀 이상하긴 했어요. 이게 이 정도까지 몰릴 만한 경기는 아닌데 근데 제가 이제 1, 2번을 정정배로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배당도 솔직히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아스톤 빌라가 그렇다 보니까 이 경기는 못 먹어도 그냥 내 생각대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승패로 지웠어야 했습니다. 이거는 좀 퍼센테이지에 대한 이상함 그리고 원래대로 배당으로만 접근한다면 본머스의 승까지. 근데 무승부는 안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 배당이 좀 높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승패 라인으로 이제 갈라가야 되는데 제가 금액이 부족합니다. 금액이 부족해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만 했고 그럼 이제 나는 원래 1, 2번을 정정배로 가는 걸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니까 결정을 내리죠. 그래서 이거는 본머스의 승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이게 아스톤 빌라가 만약에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3.80 그러니까 햄무로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너무 어렵지 않나요? 너무 어려운 경기였고, 좀 선택하기 너무 힘들었던 그런 매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본머스 승으로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본머스도 충분히 못하는 팀이 아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최근에 흐름도 본머스가 꽤나 나쁘지 않은 상태인데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벌리 대 웨스트햄인데요. 이 경기는 2번이랑 굉장히 좀 흡사한 느낌을 받았는데 일단 2번은
이번과 다른 점은 웨스트햄이 배당을 1.9대로 낮은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벌리도 충분히 이 경기에서 해볼 만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승리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 웨스트햄은 최근에 이제 첼시전도 굉장히 좋았고 그 직전에도 2연승을 했다 보니 이게 웨스트햄이 좀 더 나아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 경기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그렇게 생각이 좀 지배적이어서 이건 지우고 가자. 그래서 1, 2, 3번은 이런 식으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고민이 없었고 다만 좀 불안한 게 무승부는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아스톤빌라의 승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근데 저는 픽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 생각대로 이제 승을 찍고 넘어갈 거다. 근데 본머스 홈인데도 왜 이렇게 밀릴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원래 같으면 이번 경기가 3번 같은 경기처럼 퍼센티지가 분포가 되어 있었다면 그냥 본머스 승으로 갔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높을까? 이 정도까지가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어쨌든 뭐 2번은 좀 대축대로 갔고 아쉽습니다. 이거 못 가져가는 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부주력에선 뭐 가져가 보죠. 승패 해가지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안 가져가고 이제 승패승 이런 식으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는 풀럼입니다. 풀럼 대 에버턴. 자, 이 경기는 풀럼이랑 에버턴이랑 순위도 비슷하고 9위 대 10위죠. 그리고 현재 흐름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에버턴도 승리는 많이 없지만 무승부가 좀 많이 깔려 있는 팀이라서 그래서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다 해볼만해 보이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부상자도 딱히 뭔가 타격적인 부분은 없어요. 에버턴은 잭 그릴리시가 못 나와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풀럼도 루키치가 못 나와서 그렇긴 하지만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잭 그릴리시는 조금 타격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이게 못 이길 정도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잭 그릴리시가 메시도 아니고 어쨌든 풀럼도 원정에서 최근에 흐름이 괜찮았고 풀럼도 홈에서 최근에 5경기 동안 패배가 없고요. 컵 경기까지 포함해서요. 원정팀인 에버턴도 원정에서 성적이 최근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그림이었던 것 같다. 근데 이제 배당을 봤을 때는 이거 풀럼 승이 좀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풀럼 승이 괜찮아 보였고 이변으로 따진다면 이게 이제 패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봤어요. 근데 이게 제가 원래는 단통승을 봤는데 그 직전 오늘 경기인가? 오늘 뭐 리즈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경기도 이제 제가 예비 삼아 좀 분석을 했고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 그거는 또 역배가 뜨더라고요. 근데 이 경기랑 느낌이 굉장히 흡사한 경기여서 그거를 조금 이제 분석을 하고 한번 결과를 지켜봤는데 제 분석대로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역배로 뜨길래 그래서 이거 난감하다. 원래는 단통승으로 갈랬던 건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승패로 나눠서 가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승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거는 승패다. 그래서 풀럼 대 에버턴은 승패로 나눠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5번 울버햄프턴 대 첼시입니다. 이거는 이제 첼시가 많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가 분명한데요. 근데 이제 울버햄프턴도 지금 이제 승점이 필요해요. 무조건 승점이 필요하고 또 첼시가 제가 직전 경기를 또 봤거든요. 저기 웨스트햄이랑 하는 경기를 봤어요. 컵 경기 말고. 근데 전반에 질 뻔했잖아요. 후반에 그 플랜 B 써가지고 이제 어쨌든 근데 로테이션을 돌려가지고 결국 그렇게 됐었던 건데 지금 첼시가 또 로테이션을 돌려야 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첼시가. 왜냐면 이제 그 다음 경기가 그 일정이 너무 빠듯해가지고 컵 경기, 리즈 경기 뭐 이렇게 하면 3일 간격으로 계속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테이션을 계속 돌려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는 둘째 치고 첼시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분명하다. 다만 울버햄프턴도 이 경기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승점 1점이 아니라 3점이 필요한 이제 시점이기 때문에 울버햄프턴도 그 동기부여가 충분히 존재한다. 자, 그런데 울버햄프턴이 원래 이제 조금 상승세를 타려다가 맨체스터 시티 본머스 만나서 지금 현재 2연패 했고요. 또 첼시 같은 경우에는 3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원정에서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81.9%까지 올릴 만한 경기였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배당도 제가 볼 때는 딱 괜찮은 느낌으로 받고 있고 다만 이변이라면 무승부가 좀 확률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무승부까지만 가져가줘도 될 것 같다. 아슬아슬하게 이긴다면 뭐 1점 차 승부로 이길 수 있겠지만 이게 조금 이변이라면 무승부다. 그래서 햄무와 무 둘 중에 이제 고민이 많이 들어서 무패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고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뉴캐슬 대 브랜드포드입니다. 이 경기는 제가 진짜 고민을 엄청 했어요. 이게 특이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뉴캐슬이 이제 홈에서 브랜드포드한테 매우 강했습니다. 이게 근데 너무 오래됐어요. 얼마나 됐냐면 거의 약 100년 됐습니다. 뉴캐슬 홈에서 브랜드포드가 마지막으로 이긴 게 1930 몇 년도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약 90년도, 90년도에서 100년도 사이인데 그 기간 동안 브랜드포드가 뉴캐슬 홈에서 이기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기면 아마 이제 그러니까 해설자분들도 얘기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브랜드포드가 지금 역사적인 날이 되겠죠. 이 경기를 이기게 되면. 근데 이제 배당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물론 배당 보기 전에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뉴캐슬이 지금 현재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흐름이 썩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지금 3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 근데 물론 상대가 이제 에스턴 빌라랑 리버풀이 있어서 2연패를 하고 있다. 물론 원정팀도 막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다. 직전에 에스턴 빌라를 이겨서 뭐 연패를 끊긴 했는데 원정에서도 최근 4경기 동안 3승을 챙기고 있지만 아무래도 뉴캐슬 홈이 좀 강력한 편이다 보니까 이 경기는 뉴캐슬 쪽으로 그래도 뭔가 이제 힘이 좀 실리죠. 그래서 이제 현재 53% 정도가 몰린 것 같고요. 근데 부상자가 좀 많습니다. 기마랑이스도 있고 파비안 셰어, 뭐 리브라멘토, 또 저기 조엘린톤도 못 나온다고 하고 마일리랑 근데 기마랑이스는 체크해보고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앤서니 고든도 있고 브랜드퍼드도 이제 케빈 샤드라는 선수가 못 나와서 아무튼 부상적인 부분에서는 뉴캐슬이 좀 더 치명적이긴 한데 그래도 뉴캐슬이 유리한 경기다라고 이제 체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제 그 상대전적 부분에서도 뉴캐슬이 좀 압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이 퍼센티지는 알겠다. 근데 이제 배당을 보니까 조금 걸쳐 있습니다. 이변의 느낌과 걸쳐져 있고 또 이제 무승부를 지금 보시면 무승부랑 패배 중에서 패배가 배당이 훨씬 더 낮아요. 0.2 정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랜드포드가 이겨보지 못했다는데 배당이 또 낮다라는 이유는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승은 무조건 가져가 주되 이거는 패까지 이변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모르죠. 뭐 90 몇 년 동안 못 이겼다고 해도 이날 이길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브랜드포드가 이 경기를 잡아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재밌는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서 뭐 어쨌든 저는 승패로 갈라서 가보도록 하겠다. 다음에 이제 세비야 대 지로나를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굉장히 고민을 또 많이 한 그런 경기인데 일단 두 팀의 지금 현재 흐름만 보면 세비야가 뭔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아요. 최근 흐름은 오히려 원정팀이 더 좋아 보인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최근 5경기 동안 3승 1무 1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정에서도 흐름이 좋았어요. 세비야는 별로고 그래서 이제 이 경기가 세비야가 지금 받고 있는 배당이 1.9대인가로 알고 있는데 적절하진 않아요. 1.9대를 받았는데 40%?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비야 그러니까 지로나가 지금 현재 3.15 가장 높은 배당이고 무승부가 3.05 그리고 1.93인데 이게 만약에 세비야 승으로 배당이 좀 사람들이 인식이 됐다면 40%가 아니라 좀 더 높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3등분 된 느낌을 저한테 지금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는 세비야 승 혹은 무 둘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3.15가 제일 높은 배당이라서 이거는 걸렀어요. 물론 0.1 차이지만 무승부랑 그래도 무승부가 좀 더 가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두 팀의 상대 전적이 무승부를 안 해봤더라고요. 지금 12경기 동안 6승 6패 12년도부터 뭐 이렇게 체크는 되는데 무승부를 꽤나 안 했던 두 팀이 이게 지금 무승부가 여우보다 높다라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거는 무와 승 둘 중에 고민을 해야 됐는데 금액이 없었습니다. 금액이 없어서 제가 이제 승부패를 한 경험상 이거는 퍼센티지가 좀 더 높았어야 됐다 제 생각에. 그래서 그래야지 세비야 승으로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단통 무로 일단 찍긴 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승무로 찍고 싶은 경기였어요. 그래서 단통 무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쩔 수 없죠. 금액이 없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시에다드 대 엘체입니다. 이 소시에다드랑 엘체는 지금 순위가 4단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승점이 4점 차이 나고, 다만 이제 현재 흐름 자체가 소시에다드가 매우 좋은 편. 9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엘체는 6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 이런 두 팀의 이제 상반된 그런 흐름이 보이는데, 엘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무너졌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 아무튼, 네, 이제 홈팀 소시에다드가 지금 결장자가 좀 있습니다. 네, 멘데즈는 이제 5골 2어시 하고 있는 선수인데, 퇴장당해가지고 이제 못 나오고, 뭐, 바라네체야, 허벅지 부상, 쿠보 못 나오고요. 뭐, 이렇게 이제 공격진에 조금, 결장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체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굳이 있다면 라파미르 선수, 네, 네. 이 선수 빼고는 딱히 뭐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 그런 부상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부상 진행에서 따르자면, 부상에 따르면 이제 소시에다드가 조금 더 치명적이긴 하죠. 근데 이게 80%? 이게 왜 80%까지 받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니고, 배당 자체도,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판단했어요. 이게 정배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배당이라고 생각했다. 이변의 냄새도 조금은 났지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소시에다드가 지금 풀전력도 아니고, 또 이제 엘체보다 좋아 보인다고는 한들 무승부도 많이 하는 팀인데 이게 어떻게 80%까지 올라가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승직자, 승이 맞겠다. 그래서 배당도 정배 딱 이제 들어오는 배당이고 하니까 이거는 소시에다드 승으로 가자. 그래서 소시에다드 승으로 결과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8경기는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를 했고, 이제 나머지 6경기는 멤버십 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번 회차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좀 완벽하게 뭔가 이변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도 없었고, 상당히 헷갈리는 그런 경기들이 많았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고 다음 멤버십 영상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토삼이었습니다.